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30대의 전설이 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퀄리아렐라입니다. 1999년 프로에 데뷔해서 20년 넘게 이탈리아 무대를 누볐던 퀄리아렐라는 9개 팀을 돌면서 프로 생활을 합니다. 30대 이전엔 준수했던 공격수로 활동했던 그가 30대 넘어서면서 잠재성이 터지기 시작했고, 삼프도리아로 합류 후였던 2018-2019 시즌 세리 A 득점왕에 오르고야 맙니다. 득점왕에 오르기 전 팬들에게 원더골 제독이라고 불릴 만큼 멋진 골을 넣었던 반면 쉬운 골 찬스를 살리지 못한 선수라는 비난도 내내 꼬리표처럼 붙던 이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리그 13골이 최다 득점이었지만 36살에 득점왕에 올랐을 때 리그 26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 덕분에 퀄리아렐라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8년 4개월 만에 발탁되어 출전한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9위는 줄리우 세자르입니다. 2010년 유럽 최고의 대회인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면서 인터밀란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세자르는 7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나 잉글랜드의 QPR로 이적합니다. 33살에 다른 빅리그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브라질리언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 브라질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죠. 2012년 엉망인 QPR의 수비진 때문에 세다르는 수많은 선방들을 해내야 했고 뜬금없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단연 팀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터밀란 시절 경기당 2.5개의 세이브를 펼친 그가 QPR로 오자마자 경기당 3.5개의 세이브 쇼를 펼친 것입니다. 세다르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지만 결국 QPR은 강등을 당합니다. 8위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바디는 레스터를 대표하는 공격수입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아마추어 무대에서 뛰며 차근차근 상위 리그로 올라온 그는 2012년 레스터와 만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바디는 레스터에서 폭발적으로 진화했죠. 2013-2014 시즌 2부 리그에서 16골을 넣으며 레스터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킵니다. EPL 첫 시즌 리그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으나 2015-2016 시즌 리그에서 24골을 터뜨리면서 EPL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가 되었죠. 팀의 우승 후 주역들이 팀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팀을 지키고 있고 지난 시즌 34살의 나이에 리그 15골과 9도움의 녹슬지 않은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7위는 루카 토니입니다. 공격수들이 나이가 들면 예전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루카 토니는 30대에 접어들면서 더 예리해졌습니다. 이탈리아 하브리그에서 성장해 2005년 피오렌티나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토니는 첫 시즌 31골을 넣어서 이탈리아 선수로 처음으로 유로피안 골든슈를 수상합니다. 분데스리가로 이적 후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른 후에 기량이 조금씩 급감을 했죠. 그런데 2013년 36살의 나이에 헬라스 베로나에 입단하면서 부활합니다. 2014년 세리에 A에서 20골을 넣어 반짝하는가 싶더니 다음 해엔 22골로 이카르디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38살이라곤 믿을 수 없는 역대 최고령 득점왕이었죠. 6위는 리키 램버트입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20살 때부터 슈퍼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더라면 30살이 넘어서야 이름을 알린 이가 있습니다. 1982년생인 램버트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입니다. 27살의 나이였던 2009년 3부 리그 득점왕에 오른 그는 18억에 당시 3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던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락하던 사우스햄튼이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나 램버트는 2011년에 21골, 2012년에 27골을 장렬시키며 득점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1부 리그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1부 리그에 데뷔한 그는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성공시키며 빅리그에서도 통하는 제목임을 입증했습니다. 5위는 헨릭 라르손입니다. 라르손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통한 선수였습니다.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셀틱에서 경이로운 골들을 넣어서 역대급 선수로 추앙받았죠. 그러나 29살이었던 2000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만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부상을 입습니다. 축구 인생 최대 위기였지만 기적처럼 7개월 만에 부활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자 더욱더 강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4년 연속으로 스코틀랜드 득점왕에 올랐고 셀틱 선수로는 최초로 유러피안 골든슈를
2001년 수상합니다. 33살의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해 빅리그 시험대에 오른 그는 오히려 빅리그 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기량을 선보입니다. 훈텔라르가 기록을 깨기 전 역대 유로파컵 최다 득점자였던 라르소는 32살에 맞이한 유로파 결승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머리로만 2골을 넣어서 무리뉴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4위는 반데사르입니다. 네덜란드가 배출한 월드클래스 골키퍼 반데사르의 첫 번째 전성기는 1995년이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나서 유벤투스로 향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을 떠나게 되었죠. 잉글랜드의 풀럼에서 재기를 노린 반데사르는 34살이란 적잖은 나이에 맨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2005년부터 맨유의 수호신으로 활약하면서 2008년엔 소속팀 맨유에게 챔스 우승컵을 안겼고 2009년엔 39살의 나이로 1311분의 무실점 기록을 세웁니다. 반데사르가 은퇴할 때가 40살. 하지만 퍼거슨 감독과 맨유 팬들은 조금 더 팀에 남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3위는 올리버 비오호프입니다. 독일 국가대표로 70경기에서 37골을 넣은 비오호프는 놀랍게도 28살에 처음 국대에 선발되었습니다. 1968년생인 그가 세리에 A 득점왕에 오른 것은 30살 때 일이었죠. 우디네스에서 3년간 57골을 넣자 1998년 여름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고 33살 때까지 활약합니다. 비오호프 최고의 경기 중 하나인 유로 96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크게 알린 대회였습니다. 결승전 체코가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에 비오호프가 투입되고 비오호프는 동점골과 결승골을 모두 집어넣으며 1996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든골 제도가 처음 도입된 메이저 대회가 1996년 유로였는데 비오호프가 축구 역사에 남을 첫 골든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1999년 AC 밀란 첫해 그가 넣은 골이 19골이었는데 이 중 헤딩골이 놀랍게도 14골, 전체 비중의 74%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아리츠 아도리스입니다. 다른 꽃보다 늦게 피운 꽃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의 아도리스가 그러하죠. 30대 초반도 아닌 중반에 들어서야 재능이 만개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리그 17골을 비롯해서 시즌 30골과 10도움을 넘겨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2015-2016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 팀의 대승에 기여했고 유로파에선 10골을 터뜨려 역대 최고령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다음 해인 2016-2017 시즌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서 국가대표 부름까지 받았고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 참가해 스페인 국대 최고령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웁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2012년부터 뛰면서 172골을 터뜨렸고 2020년 빌바오에서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디 나탈레입니다. 2010년대 이탈리아 최고의 골잡이로 이름을 날린 디 나탈레는 2016년에 은퇴했습니다. B클럽에서 뛴 경력은 없지만 그는 2010년 29골을 시작으로 4년 연속 리그 20골 고지를 밟습니다. 득점왕을 2차례나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세리에 A 올해 팀까지 선정되었죠. 이런 엄청난 업적은 33살 때부터 쌓아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수보다 특별한 선수 경력을 보낸 그는 2004년부터 줄곧 우디네스에서만 뛰며 35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우디네스에서 총 185골을 넣었는데 이 중 30대 이후 넣은 골이 117골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알렉시스 산체스의 호흡은 최고였고 이 둘은 한 해 39골을 합작해냅니다. 30대에 성공한 축구 인생을 보낸 디 나탈레는 전설 로베르토 바조를 넘어 세리에 A 역사상 6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메시 이전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린 선수로 2000년대 초반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로 찬사를 받았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